매주 목요일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 있는데 설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예, 뭐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방송과 함께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요즘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설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설 풍경 속에서 특히 설 연휴에 무선 그 통신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난다고요. 예, 그 무선 통신 사용량을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KT 자료를 보면 연간 무선 트래픽 순위가 제일 무선 사용량이 많은 날이 1월 1일입니다. 아하. 1등이 1월 1일이고 예. 2등이 설 연휴, 3등이 추석 연휴, 4등이 10월 달에 있는 여의도 불꽃축제, 그렇죠. 5등이 12월 31일 날 서울 종로 보신각 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1년 중에 두 번째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때가 이제 설 연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좀 특이할 사항은 네. 보통은 이제 무선 사용량이 많은 날이 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네.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 때만은 이 서울 시내가 오히려 평소보다 사용량이 줄어들고 지방의 사용량이 올라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귀성을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 자료를 보면 이 설 연휴 기간 중에 이 트래픽 그 무선 사용량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면 설날 하루 전날, 설 하루 전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그때 아마 모든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거의 정차된 상태로 천천히 가면서 그 운전자는 아니겠지만 옆자리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뭔가를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IPTV 그 네. 저기 영화 보고 하는 거 그거 이용량은 설 다음 날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성묘를 갔다 오신 분들이 영화를 한 편씩 보는 날이 설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또 명절 때 가족 친지들 모여서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은 또 서울과 수도권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 설 풍경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예. 옛날에는 제사상 한번 차리려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네. 이렇게 12첩 반상을 차렸다면 네. 요즘은 한 이만한 쇼핑백 정도 크기로 1인용 제기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 형태인데 가방을 열어서 뒤집어서 딱 놓으면 그게 제사상이 되고 그 안에 조그만 그 이제 그릇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예. 그걸로 혼자서 집안에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제수 음식도 요즘에는 그 대형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조그맣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소포장 제수 음식 이런 거 팔고 그러니까 음식을 싸갈 수가 없는 거죠. 조금씩 파니까. 그리고 이 명절 음식 선물도 옛날에는 이만한 선물을 다 주로 했었다면 예. 요즘에는 굴비 3마리, 4마리 아. 소포장 아니면 사과 6개 포장 네. 이런 식으로 조그만 선물 세트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혼자 사는 분들은 옛날 같은 전통적인 이제 선물 세트가 아니라 요즘에 또 키덜트라고 해서 네. 다 큰 어른인데 설 선물 세트인데 그 안에 보면 장난감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네,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설 선물도 유행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1950년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돼지고기 한근 같은 이런 먹거리가 주로 많이 좀 주고받고 했다면 네. 언제 처음 이제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트라기보다는 그냥 정육점 가서 한 권 사서 네네. 뭐 드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른바 우리가 요즘 보는 세트 그게 등장을 한 것은 60년대. 6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게 설탕 세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고 7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네. 비누 세트 옛날에 다이얼 세숫 비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예. 화장품 세트, 스타킹, 치약 세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다가 그리고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과자 선물 세트라고 해서 이만한 상자 안에
온갖 과자들만 네, 쭉 네.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저렴한 건데 옛날에는 과자 한 6개만 놓여 있어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버블 경제 그런 게 일어나면서 네. 100만 원이 넘는 위스키 세트, 굴비 세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물이 이제 양극화가 됐었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그 웰빙 선물 세트 네. 와인이라든가 올리브유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생겼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징은 손녀나 손자한테 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명절 선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최근에 또 커피 열풍하고 발맞춰서 고급 커피라든가 뭐 고급 디저트 관련 것들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명절 선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예. 저희는 뭐 회사에서 매 명절마다 식용유 세트를 주시는데요. 좀 네. 오. 매해 받으니까 이 식용유가 넘쳐나서 네. 좀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저를 생각. 좀 나눠주시면. 아 그러면 될까요?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릴게요. 아, 그럼 네. 그걸 선물 세트로 감사히 네, 받겠습니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선물 세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물 가격대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죠. 네, 가격대가 최근에 한 사이트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6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요렇게 선물을 한다는 사람들이 약 한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한 30% 정도로 역시 또 두 번째로 많았고 예.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 정도는 거의 상당히 5%, 6%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선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설에 떡국이며 뭐 네. 전이며 왜 우리가 얘기하는 명절 음식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음식도 과거에 비해서 좀 조금 하는 것 같고 네. 어떤가요? 요즘에는 그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미 요리를 다 해서 조리식품, 나물도 다 묻혀서 네. 요렇게 파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명절 대비 간편식 증가. 명절에도 이제는 인스턴트를 먹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특히 요즘에 편의점에서 이렇게 다 포장된 음식들 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부침가루, 도라지, 당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네. 거의 집에서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네. 뭐 잡채 같은 요리를.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유교식 차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차례 그런 걸 안 지내는 가구가 30%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명절 대비 음식을 하는 가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음식도 얘기가 나왔는데 설 연휴 기간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네, 설 하루 전인 7일 오전에 그리고 또 이게 귀성길이 가장 이제 붐빌 때가 네. 설 하루 전인 7일 오전이고 귀경은 설 당일인 8일 오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근데 반대로 역귀성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예. 명절인데 대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고향에는 부모님 한 분이 계시고 자녀들은 모두 다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부모님 두 분만 올라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 대도시로 라고 해서 이 상향선도 정체가 된다라는 말이 있고 차라리 그리고 뭐 부모님 댁이나 자녀 집 둘 어디에도 아니고 호텔 같은 데서 그런 그냥 한번 휴양을 즐기는 개념으로 예. 자녀들이 호텔에서 모이자라고 해서 지금은 시댁 호텔 이러한 또 신조어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옛날처럼 온 국민이 다 고향 그 농어촌에 있는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획일적인 명절 풍경은 점점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또 이번 설은 연휴가 길어서 여행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항공편이 뭐 연휴 기간 거의 매진이라고요. 예, 지금 2월 2일 기준으로 6일, 7일 제주도 도착 항공편이 예약률 99%, 98%. 네. 지금 사면 늦었습니다, 벌써. 그러네요. 거의 다 찼고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호텔 예약률도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텔 시댁 가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 연휴 때 외국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지금 한
63만 4천 명 정도가 되니까 이것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수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차례상 자체를 아예 그냥 어디 뭐 콘도라든가 이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로 통째로 주문하는 이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변화하고 있는 설 명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설 네.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네. 바로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요. 예, 명절 증후군 아무리 네. 간편식이 유행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주부의 20%는 명절만 되면 여전히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서 명절 이후에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상당히 많은 며느리들은 여전히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저를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는지. 아니요, 혹시 뭐 명절 증후군이 남 네.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곧 생각이. 다가올 얘기라고 생각을 네. 하시나 보군요. 네. 그런데 이 명절 증후군이 사실 주부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또 시어머니들한테도 나타난다고요. 네, 그 명절 증후군 며느리만 계속 그동안 조명을 받았었는데 네. 시어머니들도 예. 명절 이후에 시어머니의 상담실 방문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시어머니들도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요즘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당연히 시댁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예. 요즘 며느리들은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뭔가 마음속에 불만은 있고 그런데 네. 또 뭐라고 또 크게 야단을 치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며느리들은 그나마 SNS에 풀고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러면서 좀 해소를 하는데 예. 시어머니는 딱히 자녀들, 자식들 흉보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를 못하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들은 주변에 친구분들 만나면 명절 끝나고 나서 자랑 배틀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자랑해야죠. 우리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예. 잘해줬다 이렇게 잘해줬다 이런 말 하다 보면 속으로는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막 끙끙 앓으면서 예. 그게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네. 두통, 수면 부족, 과민성, 대장염 이런 증세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부모님께 더욱 잘해야겠어요. 네. 예. 또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지. 아니 뭐 대화를 아니, 하는 거죠? 저는 잘 해드릴 예.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명절 때 되면 그럼 어김없이 발생하는 명절 증후군 예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달라진 상황이라든가 각자의 차이, 그 어떤 각자의 스트레스 이런 걸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한테 남들 다 보내는 명절인데 왜 당신만 난리야?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툭 던지는 게 결국 부인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랑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던 시절과 요즘 신세대 며느리의 정서는 다르다는 걸 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줄까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좀 터놓고 며느리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또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장시간 운전으로 고생하는 걸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심리가 네.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옆에서 좀 요즘 신세대 용어로 우쭈쭈 이런 거를 조금 해주면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설 풍경 중에 달라진 점이 또 있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연휴 기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한다면서요? 예, 이 명절 연휴 교통사고의 특징이 평소보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다는 거죠. 예. 그 설 연휴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사상자가 25%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뒷자리에 탄 특히 이제 자녀들이겠죠. 대체로 안전띠를 안 매서. 예, 그래서 아마 막 어디 막 부딪히고 머리 같은 거 부딪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사고 사상자 중 동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소에는 43%인데 네. 설 연휴 때는
53%로 늘어나니까 동승자 안전을 매우 지금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뒷자리에 앉은 분들도 반드시 안전띠 이거 채우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설 하루 전날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아까 여기가 연중 무선 네, 트래픽 트래픽이 가장 많은 1년에서 두 번째로 시간대요. 많은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 시간이요. 너도 나도 스마트폰 보고 자동차는 꽉 막혀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자칫 이제 충돌 사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은 때가 설 당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때 이제 성묘하고 돌아오면서 낯선 시골길 운전하고 뭐 눈 쌓여 있고 뭐 술 한잔 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네. 설 전날, 설 당일 오후 이때 운전 매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요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자로 스미싱 같은 것도 막 네. 발송을 하고 그러나 봐요. 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작년 설날 때 네.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가 그 전해보다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권을 싸게 판다, 네. 무슨 선물 싸게 판다, 숙박권 싸게 판다 이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게 뭔가 인터넷에 올라오면 일단 네. 의심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요즘엔 또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스미싱 온갖 문구로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그걸 클릭을 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이제 심어지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그 악성 문구의 예시를 담았는데 예. 설날에 찾아뵈야 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하고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 주소가 알수 없죠. 영상을 봐야지 하고 딱 예.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오는 겁니다. 악성 코드가. 그다음에 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분 모두 하면서 뒤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주소가 있다든지 궁금하게 예. 궁금증 유발. 그다음에 선물 세트 배송 관련하여 방문 예정이오니 수령 가능한 시간대 남겨주세요 네. 하고 뒤에 또 주소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딱 클릭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형님 누나 세뱃돈 2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뒤에 또 아니면 또 설날 이벤트 세일 50% 상세 정보 확인 점점점 이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는 사람한테 온 거는 절대로 클릭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설 연휴에 이런 사기 범죄, 스미싱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들이 장소 좋은 곳에도 추천을 해주신다고요. 먼저 서울 도심에서 설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 서울 도심 그 무선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종로 보신각,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열리고 예. 그다음에 실향민, 중국 동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합동 차례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6일날 그런 행사가 있고 그리고 7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수문장 교대 의식하고 또 연종제는 궁중에서 악기를 쫓고자 하는 전통적인 행사인데 네. 그것이 재현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이 원래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10일까지 연장이 되고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만 타는 것이 아니라 북극곰 인형탈 포토전 또 전통 민속 놀이마당 마술 공연, 풍선 아트 공연, 손가락 문의점 행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2월 9일까지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운현궁에서 전통 공연, 전통문화 체험마당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예. 또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설 연휴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들이 있다면서요? 예,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네. 8일과 9일에 5대감 설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공동 차례상 차리기, 떡국 시식, 신년 운세보기 이런 것들이 열리고 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9일에 평양예술단의 전통무용 공연,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고 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원숭이 탈 만들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광화문 광장 세종이야기에서 한글 서각 전시회 또 세종대왕의 어록이 담긴 복주머니 만들기 강좌가 열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러시아 크레물린 챔버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열리게 되는데 어우, 너무 자세한 많네요. 내용들은 예. 서울 문화 포털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이 cultureseoul.go.kr 이쪽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서도 설 연휴 기간 맞춰가지고 문화 공연들 많이 펼쳐지죠. 네, 임진강 원신 송어 축제. 아, 축제가 있네요. 이것이 네.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전통 썰매, 인형 로봇, 어린이 전통 바이크, 사륜 바이크, 빙어 체험, 지역 먹거리 행사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광명시 동굴에서 네. 설앤빛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여기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곳으로 아. 유명한 데인데 올해 이제 동굴도 체험하면서 동시에 매핑 앤 레이저 퍼포먼스, 응답하라 2016 부메랑 우체통, 대형 방명록 작성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포천 백운 계곡 동장군 축제가 이게 이제 올해 12회로를 맞는 행사인데 뭐 겨울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 얼음놀이 체험, 먹거리 이러한 것들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네. 네, 달라진 설 문화와 함께 이번 주 즐길 수 있는 설 연휴 문화 공연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